여러분들이 4.3을 공부하고 5.18을 공부하고 여순을 공부하고 나중에 평화를 위해서 싸운다가 큰 인명적으로 피해가 많은 정책을 만들 것 같습니다. 이게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평화, 인권, 대한민국 속 가슴 아픈 역사를 청소년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는 2022 평화 지금 여기에서 전국 청소년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경기평화교육센터의 이성주, 황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포럼은 제주 4.3 사건, 5.18 민주화운동 등 대한민국 근현대사 속 가슴 아픈 사건들을 대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평화와 인권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이 아직은 작은 목소리일 수 있지만 서로를 응원하는 자리가 되고 앞으로 사회에 더 큰 울림이 되는 목소리가 되길 바랍니다. 한동안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되면서 이렇게 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본 진행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김상진 과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과장입니다. 김상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2022 평화 지금 여기에서 전국 청소년 평화 포럼 이걸 여기 제주도 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반갑고 환영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우리 제주도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죠. 서울에서 오셨다고 하는데 서울 마곡 한의중학교 어디 계시죠? 저 뒤편에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충남에서도 온다고 했습니다. 충남 온양 한올중학교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다 제주도에서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오셨는데 서울과 충남의 우리 중학교 선생님들과 이제 학생분들은 우리 4.3을 전국화하기 위해서 가장 앞서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고 제주의 우리 학생과 선생님들은 이 제주 4.3의 버팀목이 되면서 더 큰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74년 전에 일어났던 제주의 4.3 전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3만 명에 달하는 무고한 인명이 희생된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죠.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하고 다시 배우고 활동하는 이유는 다시 이러한 참혹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고 우리의 평화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한 그런 것에 있는 것이죠. 지금도 어쩌면 우리 일상 속에서의 인권과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화되지 않으면 또 제2의 4.3과 같은 그런 참혹한 일들이 다시 또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일상에서의 인권,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아마 또 오늘 포럼의 주요한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권이 소중하면 남의 인권도 소중하다. 남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나의 인권도 보장될 수 있다. 민주주의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이고 안전이고 인권이다. 이러한 강렬한 믿음, 강렬한 신념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 내릴 때 진정한 민주주의는 우리를 향해서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 우리 학생과 선생님들, 그리고 방송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평화교육센터에서 오셔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제주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우리 그 장학관님이랑 장학사님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모두들 오늘 하루 뜻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신엄중학교 문혜빈 학생이 준비한 2022 신엄중학교 평화 공감 프로젝트 사회 발표입니다.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2학년도 신엄중학교 평화 공감 프로젝트 사례 발표를 맡게 된 신엄중학교 문혜민이라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 저희 학교의 자랑 중 하나인 벚꽃나무 앞에서 찍은 전교생 사진을 보여드리며 저희 학교의 평화 공감 프로젝트 활동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내용을 계획하기, 공부하기, 공감하기, 나눔하기의 단계로 나누어서 활동하였습니다. 첫 번째,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평화 공감 프로젝트 동아리를 구성하고 동아리원을 모집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활동 주제를 선정하였는데요. 화면에 나온 것처럼 마을과 함께하는 평화 공감 프로젝트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월별 활동 계획 수립과 함께 구성원들의 역할을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부하기 단계에서는 우리 마을의 사삼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안내 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제작 후에는 우리 마을의 제주 4.3의 상징과 함께 마을 수업 및 활동 자료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감하기 단계에서는 직접 마을의 4.3 유적을 탐방하고 우리 마을 면담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우리 마을의 옛 이야기와 제주 4.3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조사해 보았습니다. 네 번째, 나눔하기 단계에서는 우리 마을과 제주 4.3의 상징으로 소품을 만들어 보고 저희 학교의 전통적 축제 중 하나인 국화축제 기간에는 직접 부스를 운영하며 소품을 제작하고 동아리 홍보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학교 끈기 탐색 주간 도우미 활동을 했으며 활동 자료집을 제작해 나누어 줄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더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동아리원끼리 함께 모여 우리 마을의 제주 4.3을 함께 공부하며 유적지에 대한 안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짧게 갖고 왔습니다. 보실까요? 비학 동산 알아보기. 비학동산이란 학위 1위 학원동 비학동산 아파트에서는 1948년 12월 학원동 주민과 소개민 36명이 학살됐다. 경찰은 1948년 12월 초 개수동 청년들에게 자수하라는 통보를 보냈다. 무슨 근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마을에 있던 청년 10명의 이름을 지목해 자수하면 무사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마을 전체가 크게 당할 것이라는 통보였다. 주민들이 경찰을 믿지 못해 주저하자 그중 한 명인 김호중 씨가 내가 일단 출두하겠다. 내가 무사하면 경찰의 약속이 증명되는 것이니 그때 자수하라며 홀로 외도지서로 갔다. 그러나 경찰은 김호중 씨를 12월 7일 총살해버렸다. 3일 뒤인 12월 10일 경찰은 주민들을 모아놓고 비학동산 아파트에서 36명을 선발하여 학살했다. 희생된 사람들 중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23명이다. 이날 학살 전 토벌 때는 남편이 집에 없다는 이유로 임산부를 팽나무에 매달아 살해했다. 4.3 이후 임산부 학살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순례행렬이 잇따르자 마을에서는 당시에 끔찍했던 상황을 떠올리기 힘들고 기억을 지우고 싶어 팽나무를 베어버렸다고 한다. 현재 이 자리에는 학원 동민회관이 들어서 있다. 네, 저희는 이런 식으로 PPT와 함께 음성을 넣어 안내 자료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안내 자료를 만든 이후에는 몇몇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함께 묵념하며 평화와 인권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또 앞에서 말했던 면담 프로젝트를 학생들이 계획해 직접 찾아가 함께 면담도 진행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는지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버지가 4.3 작가로 돌아가니까 연좌제라는 걸 몰랐는데 그때 연좌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못 가게 되면 너 그렇구나.
공부가 끝났어. 직장에 들어가려니까 연좌제라. 해제돼 있지만은 연좌제라는 걸 몰랐는데 연좌제로 해가지고 집안이 다 작살난 집안이 있어. 왜? 사람 죽어서 작살난 거 아니고 재산을 다 팔아버렸어. 네, 들으신 대로 4.3 사건 당시 생존하신 분들을 찾아가 면담을 진행하고 면담록을 작성했습니다. 저희 국화축제 기간에는 평화와 인권 부스를 운영하며 4.3과 우리 마을의 상징을 그림으로 직접 그려보면서 소품을 만들고 나누며 학생들과 배운 것들을 공유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도 활동 결과물과 선생님들을 도와 진행한 마을 수업 결과물들을 모아서 마을과 함께하는 평화 공간 프로젝트 활동집을 현재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신엄중학교 평화 공간 프로젝트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듣는 내내 마음이 좀 많이 먹먹했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직접 유적지들을 찾아보고 발표를 하며 준비했던 학생들은 아마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에 끝나지 않고 이것을 다시 직접 소품 만들고 친구들과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평화와 공존을 알리는 모습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 동여자중학교 김예지, 김나경 학생이 준비했습니다. 발표 주제는 평화 지금 여기에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 동여자중학교 1학년 발표자 김예지, 김나경입니다. 저희는 1학년 2학기 자유학기 주제 선택으로 사상과 관련된 평화와 인권이라는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로 4.3을 말하다, 두 번째 게임으로 알아보는 4.3, 세 번째 노래로 이해하는 4.3, 네 번째 시로 이해하는 4.3, 다섯 번째 동백꽃 만들기, 여섯 번째 그림으로 이해하는 4.3, 일곱 번째 마을 소개하기 프로젝트, 여덟 번째 4.3 마을 소개하기 총정리, 아홉 번째 4.3 영상 만들기, 열 번째 책임 의인 정명, 11번째 평화와 인권, 12번째 4.3 통일운동 마무리의 순서로 활동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또한 저희 학교 1학년 지역 역사 동아리에서는 북촌 너분숭이 기념관을 탐방하기도 하였습니다. 1차시 4.3을 말하다에서는 광복 당시에 제주도민이 불렀던 노래를 통해 제주의 상황을 추측해 보았습니다. 산타루치아라는 노래를 개사한 쌀 털러 가자라는 노래에서 창고에 내민 쏠 배급은 안 주고 라는 가사로 당시 제주도민이 많이 굶주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느영 나영이라는 노래를 개사한 해방은 됐지만이라는 노래에 감자는 비싸고 보리쌀은 없고 라는 가사에서 제주도의 물가 상승과 코 큰 놈을 믿어서 앉아있으면 굶어 죽을 사람 1,800명이라는 가사로 당시 제주도민이 미군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1차시 두 번째에서는 16개의 그림 카드를 통해 4.3의 전개 과정을 이해해 보았습니다. 광복, 초토화 작전, 4.28 평화협상, 예비검속, 한라산 금동령 해제,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 사과 등의 카드로 활동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또한 그림 카드와 연계해서 4.3의 전개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해보는 활동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장대 포고령을 통해 5월 10일 총선거 반대 이유를 이해해보았습니다. 단독 선거 및 단독 정부 수립 반대, 통일 정부 수립 촉구 등의 내용으로 봐서 당시 제주도민은 통일 정부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특히 김익열 연대장이 4.3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저희는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2차 시에서는 게임으로 이해하는 4.3 활동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액션 아이디어 게임, 모두의 마블 게임, 메모리 게임 등의 세 가지의 게임으로 진행해 보았는데요. 간단하게 액션 아이디어 게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분된 그림 카드를 모두먼에게 설명해서 정답자의 수만큼 점수를 획득합니다. 그림 카드 숫자를 헤아려 3번에서 4번 정도 돌아가며 설명합니다.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한 학생이 우승하는 게임입니다. 다음으로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모두의 마블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며 4.3에 조금 더 재밌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한 게임의 활동 사진들입니다. 3차 시에서는 노래로 이해하는 4.3 활동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1947년 여러 단체들이 모여 만든 민주주의 건국 5칙을 가사로 삼아 만든 노래를 알아보았습니다. 가사에서 말한 광복 후 꿈꾸었던 세상이 실현되었는가에 대해 실현되었다면 그 이유와 실현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공유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에는 학생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나라가 실현되었는가, 기업가와 노동자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실현되었는가, 지주와 농민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실현되었는가, 여자의 권리가 남자와 같이 동등하게 되었는가, 청년의 힘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실현되었는가에 대한 5가지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또한 1947년 건국 5칙을 작곡한 작곡가의 애기동백꽃의 노래를 통해 4.3의 참상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차 시에서는 시로 이해하는 4.3 활동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수장과 관련된 물에서 온 편지, 행방불명과 관련된 정뜨르 비행장, 너분 숭이에서 희생된 어린아이에 관련된 물명이라는 3편의 시를 읽고 의견을 공유해 보았습니다. 또한 물에서 온 편지를 읽고 시와 그리기를 해보았습니다. 죽어서 내가 사는 여긴 번지가 없고 살아서 내가 있는 거긴 집원을 몰라 물결 따라 바람결 따라 몇 자 적어보낸다에 대한 내용으로 시화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또한 5번째 활동에서는 동백꽃 만들기를 해보았습니다. 3개 매듭을 엮어 동백꽃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6차 시에서는 그림으로 이해하는 4.3 활동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강요배 화백의 젖먹이, 부모들이라는 2가지의 작품을 보고 서로의 느낌을 공유해 보았습니다. 그림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질문을 만들고 느낌을 공유하고 생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라는 질문을 만들어 보고 억울한 느낌이 든다라고 말해보고 아이는 지금 몇 살이고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생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또한 제주 4.3 평화공원에 있는 조각상으로 비설 행방불명 표석 앞에 있는 조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조각상들을 보고 우리가 4.3을 다시 한번 진정으로 이게 사람에 의해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 맞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7차 시에서는 마을 소개하기 프로젝트를 모든별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4.3과 깊은 연관이 있는 9개의 마을을 모든별로 다르게 조사하여 그 당시 피해 상황과 현재 상황 등을 조사해 신문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제작한 신문 제작 사진입니다. 8차 시에서는 마을 소개하기를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을별 피해 상황과 연령대별 피해 상황, 잃어버린 마을 등을 배우며 노약자, 여성, 어린이의 피해가 크다는 것을 보고 무고한 생명의 희생이 정말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잃어버린 마을이 100여 곳이 넘는다는 것을 보고 정말 무분별하게 사람들을 살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9차 시에서는 4.3 영상 만들기를 모든별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4.3의 역사적 진실, 평화와 인권, 정의와 민주 등 4.3의 가치와 교훈, 4.3의 과제 및 미래 세대 전승에 대한 내용으로 홍보 영상, 브이로그, 다큐멘터리, 드라마 등의 분야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만든 4.3의 영상 모음 캡처본입니다. 또한 저희 학교 학생들은 4.3과 평화 영상 공모전에 영상을 공모해 보았는데요. 거기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장려상을 수상한 영상을 잠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나왔어. 윤서야 왔어? 뭐야 오늘은? 갑자기 쟤 왜 저러지? 얘들아, 무슨 얘기해? 아무것도 얘기 안 했어. 근데 윤서야, 손에 들고 있는 그건 뭐야?
말하자면 길고 내가 잃어버린 마을에 대해서 조사해왔어. 연남동, 곤일동, 다랑시 마을을 조사해왔는데 이 밖에도 더 많은 마을이 있고 대부분 중산간 마을이래. 저희가 조사한 마을은 다랑시 마을, 연남동 마을, 곤일동 마을 같은 잃어버린 마을입니다. 다음 판에 다랑시 마을부터 소개해볼게요. 다랑시 마을은 해안의 세와리에서 야기로에서 곤일동 마을은 잃어버린 마을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는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0차시 책임, 의인, 정명을 주제로 미국의 책임에 관한 유엔 연설문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2019년 뉴욕 유엔에서 열린 제주 4.3 인권 심포지엄의 자료를 제시하여 이 자료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 이유를 쓰는 활동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한 친구는 4.3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어떠한 책임을 고려해야 하는지 매우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C를 골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는 여러 의인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모르쿠다 구장, 문영순 경찰서장 등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힘쓴 의인들의 이야기를 알아보고 부당함으로 불이행한다라는 문영순 경찰서장의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본받고자 하였습니다. 네, 세 번째로 저희는 4.3의 공식 명칭을 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4.3의 공식 명칭은 지어지지 않았고 4.3 사건, 사태라고 불리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미군정과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폭동, 반란이라는 단어가 5월 10일 단독 선거 반대 입장에서는 항쟁, 봉기라는 단어가 쓰였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4.3의 공식 명칭을 지어본 결과 4.3 통일운동 등의 다양한 이름이 나왔습니다. 네, 11차시 평화와 인권에서는 평화상 제정하기를 해보았는데요. 우리 반, 우리 학교에서 평화상 추천하기, 우리나라, 세계에서 노벨 평화상 추천하기, 가정, 학급, 학교에서 평화를 위한 실천 약속을 지어보았습니다. 평화를 위한 실천 약속 사례를 하나를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들끼리 싸우지 않고 존중하며 사이좋게 지내기. 실수하거나 사과해야 될 때 바로바로 사과하기. 친구 의견 비난하지 않고 존중해주기 등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 필수하기 활동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헌법 10조, 12조, 27조를 필수해보며 4.3 당시 침해된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4.3 당시 과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12차시 4.3 통일운동 마무리로 나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수업을 골라보았는데요. 첫 번째, 게임으로 이해하기. 두 번째, 시로 이해하기. 세 번째, 노래로 이해하기. 네 번째, 그림으로 이해하기. 다섯 번째, 마을 소개하기 프로젝트. 여섯 번째, 4.3 영상 제작하기 중에 대부분의 친구들은 모든별로 친구들과 같이 직접 해보는 활동인 마을 소개하기 프로젝트나 영상 만들기 수업을 통해서 4.3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국제연대, 평화, 사랑, 인권 존중을 주제로 사행시를 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제주도에서 일어난 연속적인 정부의 탄압과 대학살이 있었던 4.3을 기억해야 한다. 국가가 오랫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제주 4.3, 연기처럼 사라진 4.3, 이제는 우리가 4.3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평생을 살아갈 때 갈등이 생기면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어야 하며 큰 나무처럼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인권이란 인간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하는 권리이며 모든 인간은 차별 없이 존중받아야 하고 중요시 여겨야 한다와 같은 사행시들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까지 했던 활동지를 엮어 책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1학년 지역 역사 동아리 활동에서도 4.3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는데요. 저도 이 지역 역사 동아리 활동에 참여해 북촌 너분숭이 기념관을 탐방하였습니다. 이 오른쪽 엽서는 이 탐방을 끝낸 후 저희가 그린 그림입니다. 북촌 너분숭이 기념관 리플릿에서 순이 삼촌의 저자 현기영 선생님의 말씀을 찾아보았는데요. 그중 몇 문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항쟁이란 당연한 거야.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항복하고 굴복해야 하나? 이길 수 없는 싸움도 싸우는 게 인간이란 거지. 네, 4.3 수업을 마치며 이 수업을 진행해 주셨던 사회 선생님과 인터뷰를 해보았는데요. 앞으로 더 하고 싶은 내용이 있냐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사회 선생님께서는 법과 소설로 접근하는 4.3, 다른 지역의 집단 대학살 사례, 비폭력 대화 연습하기, 4.3 그림책 창작하기 활동 등 학생들에게 쉽고 다양하게 4.3을 접하게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4.3 수업을 마치며 느낌 소감문을 적어보았는데요. 이 3개의 소감문은 같이 포럼을 온 친구들과 함께 적은 것입니다. 4.3 수업을 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이렇게 슬픈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4.3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희생자와 생존자, 그 유족분들의 아픔을 덜어드려야겠다. 4.3에 대해 전보다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되었고 제주도에 살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인 4.3에 대해 알 수 있게 잘 알리고 싶다. 네, 4.3 수업을 하며 4.3에 대해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는데요. 공감, 기억, 참여 이 3가지가 중요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저희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씀으로 이 4.3 수업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곧 길이다. 여러분께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저희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주중학교 1학년 2반은 자유학기제 주제로 평화와 인권을 선정했고 그 일환으로 4.3 사건에 대해서 공부하며 그 사건을 게임, 노래, 시, 그림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별로 4.3 사건의 피해 마을을 조사했고 소개하고 학생들 스스로 4.3 사건의 영상을 제작, 출품까지 진행했는데요. 다시 한번 장려상 받은 거 축하드립니다. 한 학기 동안 4.3 사건과 평화를 공부하고 참 많은 활동을 하며 정말 많은 것을 느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수고하셨고요.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합니다. 이제 3번째 발표 차례입니다. 다음은 제주 서중학교 홍정민 학생이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역사를 통해 나를 찾자입니다. 지금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서중 4.3 동아리 반장 홍정민입니다. 저희는 함께 성장하며 평화 공감을 키워가는 제주서중학교 아이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학교는 39학급으로 되어 있으며 전교생이 1166명이 되는 거대 학교입니다. 2021년 1학년, 2022년 2학년 되어서 1. 창의적 체험활동 2. 교과 연계 수업 3. 동아리 활동을 통해 역사를 통해 나를 찾자라는 주제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서 제주 4.3 카드 만들기를 했는데 이처럼 시상하였고 전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명천 할머니 영상을 보면서 느낀 점과
2004년 생을 마감하셨지만 무명천만에게 드리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2021년 1학년에 이어서 전교생이 제주 4.3 책표지 만들겠는데 1학년에 이어서 2년째 하는 교육이다 보니 이처럼 뜻깊은 작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공모하여 따뜻한 봄날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덕과 교과학습으로 제주 4.3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주 4.3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의 탄압과 전학과 저항과 단선, 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로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 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증가,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과 수업을 들은 후 먼저 유가족님들을 초청하여 제주 4.3의 이야기를 들었고 곤일동 복문화 영상을 듣고 4.3 학습지를 푸른 후 수업 후 자취 시간에 4.3 책표지를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 세종 전교생 학생들이 후쿠시마의 눈물이라는 책을 읽고 2011년 3월 11일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해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고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실존하고도 있는 후쿠시마의 눈물이라는 책을 읽고 원자력 발전소가 경제적인 에너지이지만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학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세월호를 온라인 수업으로 들었는데요. 온라인 수업을 들은 후 세월호 리본을 만들어 가방에 직접 달았습니다. 그리고 천개의 바람 2020년 2년차 노래에서 미안해하지 말라는 가사가 있었는데요. 미안해하지 말라는 가사가 더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제주 4.3 동아리 활동을 통해 노글리 사건과 여수 순천 사건에 대해 배웠는데요. 여기서 노글리 사건이란 1950년 7월 23일 마을을 비우라는 미군의 명령을 받은 주곡리 주민들은 남쪽으로 피난을 하였고 노글리 부근에 이르렀을 때 미군은 검문 검색을 하였으며 그 후 철로에 앉아있는 피난민들을 향해 비행기가 폭격을 가해 피난민들이 노글리 철교 아래 쌀국물 다리로 피신하자 무려 3박 4일 동안 양쪽에서 기관총 사격을 지속하였고 그 결과 200명에서 400명의 피난민들이 사망하였습니다. 또 여수 순천 사건은 통일 국가를 꿈꾸며 항쟁하는 동포를 학살할 수 없다며 제주도 출동 명령을 거부했던 여수 제14인데요. 특히 경제적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던 민중이 호응하면서 전남, 전북, 경남 일부 지역이 확산되었습니다. 이후 토벌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학살되었으며 희생자 유가족은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2회 전국 청소년 4.3 문예 공모에서 만화 부문의 공모에 수상한 작품들이 있는데요. 제주 4.3 책표지로 만들었지만 작품들이 워낙 훌륭해 만화 부분에 공모하였더니 이렇게 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왜 4.3인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알아야 과거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말입니다. 따뜻한 봄날에 4.3을 부르고 싶고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한겨울 하얀 눈밭이 만개한 상태에서 어느 날 통꽃으로 지는 동백을 만나러 가야 하는 운명이 제주 소중 아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제주 소중에게 청춘은 중학생만이 가질 수 있는 감성이 있습니다. 가장 감성이 풍부한 청춘인 중학생들입니다. 중학생 아이들의 감성으로 4.3을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개인이 역사를 잊을 땐 역사도 스스로 잊는다. 그러나 역사를 잊지 않는 개인들이 잊을 때 역사는 스스로 잊지 않는다.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4.3 사건뿐 아니라 대한민국 근현대사는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들이 많이 있죠. 그 모든 사건들을 하나하나 공부하고 또 배운 것들을 활용했던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개인이 역사를 잊을 때 역사도 스스로를 잊는다라는 말과 함께 스스로 잊지 않겠다고 다짐해 주셨는데요. 저도 함께 다짐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한림여자중학교 김채원, 장혜원 학생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표 주제는 4.3을 세계로입니다.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발표를 맡은 한림여자중학교 김채원, 장혜원입니다. 한림여자중학교에는 플로렌스라는 특별한 동아리가 있는데요. 플로렌스가 뭔지 아시나요? 플로렌스는 저희의 3년간의 과정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희가 중학교 1학년 때 일인데요. 2020년 저희는 교과 연계 수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인 한림과 사회과 교과와 연계하여 진행하였는데요. 다음 보시는 이 작품은 뒷골장성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책입니다. 뒷골장성은 제주 4.3 사건 당시 주민과 무장대를 구분하기 위해서 쌓았던 성담인데요. 이 성담을 쌓는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담은 이야기책입니다. 2021 2021년에는 여수 순천 학생들과 함께 평화인권 교육 공동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제주 4.3과 여순 11구의 공통점을 가면으로 제작하는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여러분들을 기준으로 왼쪽에 보이시는 가면은 투명 글씨펜을 이용하여 숨겨져 있던 아픔이 빛을 만나 보이게 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순 친구들과 함께 저희 학교의 4.3 급식 체험의 날도 함께 했는데요. 순이 삼촌에 나오는 감자와 고구마, 주먹밥, 토노이 된장 무침 등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명예교사 강춘희 선생님께서는 급식을 드시며 눈물을 보이셨다고 해요. 제주에서의 활동을 마친 후 저희가 직접 여수로 갔는데요. 처음으로 다녀온 곳은 여순 사건 희생자 위령비였습니다. 위령비 뒤에 있던 말 줄임표는 우리가 풀어가야 할 역사적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박근만 화백의 전시회인데요. 글로만 배웠던 역사의 실제 모습을 표현한 그림들이 많아 사건 이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진행하면서 의문이 하나 들었는데요. 제주 4.3과 같은 사건이 국내에, 세계에 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세계의 평화를 위해 과거의 아픔을 알리고 기억하자는 목표를 갖고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올해 2022년 4.3 동아리 플로렌스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청소년 평화, 공감, 도전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팀은 크게 4가지 파트로 나뉘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팀은 디지털북 팀인데요. 제주 4.3 사건과 같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역사가 세상에 많다는 것을 알기에 그렇게 세상에 많은 역사들을 함께 이 이야기책에 담아냈습니다. 이 작품은 독일 홀로코스트 사건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제주 4.3 사건을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직접 4.3에 대해 알아보고 시나리오를 작성한 뒤 이 그림은 학생 작가 공모전을 열어 학생 작가와 함께 만든 작품입니다. 두 번째는 굿즈 디자인 팀인데요. 제주 4.3의 상징인 동백꽃을 모티브로 만든 방석과 펜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노래 작곡 팀인데요. 4.3의 소리가 닿으면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추모곡을 만들었습니다. 노래 작사와 작곡 모두 저희 팀이 함께 했고요. 피아니스트 김한돌 선생님의 편곡에 도움을 받아 아름다운 곡을 완성하였습니다. 마지막은 전시회 팀인데요. 도내의 아픔을 알리고 국내의 아픔을 알리고 더불어 세계의 아픔까지 알리기 위해 저희 학교 1학년 친구들은 제주 4.3을, 2학년 친구들은 여순 11구를, 3학년 친구들은 대만 228을 주제로 하여 작품을 완성한 뒤 작품을 전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저희의 노력을 알아주신 광주 교육감님의 초대로 올해 5월달 광주에 직접 갔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은 전남대와 들불야학터의 사진입니다.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의 시민의식을 잘 배울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저희의 다음 목표인데요.
플로렌스 동아리를 후배들에게 대물림하는 것입니다. 저희 역사 동아리 플로렌스가 한림여자중학교의 역사로 길이길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진행하신 한림여중 김채원, 장재현 학생 감사하고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활동한 플로렌스 동아리의 내용 잘 들었습니다. 4.3 사건에 대해 깊이 있는 조사와 활동부터 4.3 사건과 연관이 있는 여순 사건과 5.18 민주화 운동지인 광주 답사까지 다녀오는 열성을 보여줬습니다. 이후에는 4.3 사건을 세계에 알리며 세계의 평화를 파괴하고 인권이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해 주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다음은 제주중학교 학생자치회 김도현 학생이 준비했습니다. 평화공감 활동 공유라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중을 대표해서 발표하게 된 제주중학교 학생회장 김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제주에서의 평화 하면은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저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 제주 하면은 4.3을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저희가 많은 활동들을 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제주 4.3에 대한 활동들을 하였고 이 활동에 대해서 오늘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순서를 살펴보시면은 처음에는 저희 제주학교 학생자치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그 저희가 하는 활동의 목적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4.3의 활동들을 공유하면서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제주학교 학생자치회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 누구인 것 같나요? 네, 바로 저인데요. 네, 농담이니까 네, 잘 받아주세요. 네, 저희는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서로 다들 분위기도 좋고 되게 유머러스한 14명의 학생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보여서 학교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회장단을 포함해서 7개의 부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14명의 임원들이 학교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학생자치회 활동의 목적과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학생자치란 저희가 직접 학교를 이끌어가는 그런 활동의 목적이고요. 선생님들에 의한 활동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의견을 받고 또 그거를 실제로 수행해보고 더 나아가서 이 활동들을 직접 해보는 그런 학생자치를 꿈꾸고 있습니다. 올해 학생자치도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학생자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학생자치회 활동을 공유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4.3 활동들을 가져왔고요. 우선 차례대로 보시면은 4.3 캠페인, 그리고 4.3 골든벨, 그리고 4.3 연계 학생자치회 리더십 캠프 순서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4.3 캠페인입니다. 이 활동은 학생회가 주최를 하였고요. 많은 선생님들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 모든 활동들은 기억을 주제로 진행이 되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4.3에 대한 음식들이 급식으로 나온 기억식, 그리고 교장, 교감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4.3에 대한 시들을 읽어주시는 기억시 프로그램 등이 있었습니다. 저희 학생회가 맡은 이 활동은 기억꽃을 주제로 진행이 되었고요. 사진에서 보시면은 저 동백꽃 모양 보이시죠? 저기 보시면은 이제 저기다가 지장을 찍는 게 보이실 겁니다. 저기 흰색 동백꽃 모양의 빨간색으로 찍어 나감으로써 4.3에 대해서 기억하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모글을 씀으로써 다시 한 번 더 4.3에 대해서 기억하겠다 또는 추모하겠다라는 글을 쓰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저희 학생들이 이제 한 번 더 4.3에 대해서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4.3 골든벨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면은 저 장면은 4.3 골든벨의 본선의 장면입니다. 본선이 있으면은 예선도 있을 텐데요. 예선의 방식 또한 간단합니다. 각 반에서 이제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거기서 제일 성적이 우수한 3명의 학생들이 다른 각 반마다 모여서 본선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아쉽게도 탈락한 학생들이 또 저희가 준비한 그런 행사들을 잘 즐겨주어서 정말 알찬 시간이 될 수 있었고요. 이 골든벨도 캠페인과 마찬가지로 저희 4.3을 기억하고 또한 추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4.3 연계 학생자치의 리더십 캠프입니다. 평화 공감 도전을 주제로 진행이 되었고요. 우선 이 리더십 캠프를 가기 전에 저희는 4.3에 대해서 저 잘 아는가, 또한 공감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생각에 대해서는 저희 임원들 포함해서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공감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에서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주제로 캠프를 진행하고 있었고 저희도 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다크 투어리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좀 안타까운 역사나 또 아픈 역사들을 기억하고 또 그 장소를 직접 가보면서 체험하는 그런 캠프가 되겠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알뜨르 비행장도 갔었고요. 그리고 저기 묵념하는 사진 보시면은 저희가 서달 오름이라고 학살타라고 해가지고 직접 가가지고 묵념도 하고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책이나 영상에서 저희가 느낄 수 있었던 것보다는 좀 더 경험으로 통해서 좀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또한 저희들끼리의 그런 시간들이 그 전에는 많이 없었지만 이를 통해서 협동심을 직접 잘 기를 수 있어서 마지막에 되게 사이가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마무리는 이제 이 4.3 앞에 활동들을 하면서 저희 학생의 임원들이 느꼈던 활동들인데요. 이 활동들을 하면서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남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글 내용이 약간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빈약한 부분이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 글에 대해서 공통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대부분 4.3에 대해서 잊지 않겠다, 또한 알찬 시간이었다 등의 내용들은 전부 다 공통된 주제였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학교 학생회장 김도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4.3을 주제로 해서 굉장히 학생에서 다양한 활동 해주신 거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골든벨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한테도 문제 몇 개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평화의 섬 제주에서 진행된 2022 평화 지금 여기에서 전국 청소년 평화 포럼을 마칠 시간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그대로 반복한다면 우리가 굳이 역사를 배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고 반복하지 않는 것이 역사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역할을 지금 앞에 있는 청소년들이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배우며 되새긴 평화의 의미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의미 있는 시간 만들어준 11팀의 발표 학생들과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